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만 구민이 심부름꾼이며 시흥 일사동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주민 여러분이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 북쪽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완료로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돌발적인 미국이 대통령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을 폭격할 개연성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직난에 고통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웃 일본, 저 멀리 미국처럼 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 만들 여건을 갖추어 줄 때 확실한 일자리가 생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창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정숙 구청장님 이하 금천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주민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민원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은 헌법을 포함 5천여 가지의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비록 위법행위한 당사자는 괴롭더라도 일반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이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직자 존재 이유이고, 이런 공권력을 정당히 집행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임무가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의무로 대한민국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250% 이상,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 건물 중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해 본위원이 2014년 182회, 184회 정례회, 2015년 189회 정례회, 2017년 202회 정례회 등에서 지적하였고, 행정사법감사 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본위원의 행동은 저 개인적인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공권력 행사를 구청장이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위원 개인들 때문에 불법 건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람들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위법 건축물을 만들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금천구 원룸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장과 회원은 특정 정당의 지구장 위원장에게 찾아가서 다음에 본위원에게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본위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40분간 출입을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한 여자분은 탁자위에 있는 유리를 깨는 등 기물 파괴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권력 집행인가요? 구청장이 건축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혼 때문에 단속하는 것처럼 하는데 구청장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둘째, 위에서 언급한 위법 건축물 적발 사례가 이웃 주민이 진정이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시 적발되어 통보되는 경우, 또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간 교체 점검 등으로 위법 건물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건물로 지적된 사례가 취사시설 설치, 싱크대 설치, 수도 설치, 화장실 변기 설치, 비상구등 통로 위반, 특히 건물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교육시설, 의원 등일 때는 각 층별로 면적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방을 만들고 각 출입문과 통로를 만들어 완전 독립된 주거용 방을 만들어진 상태 등으로 지적되고, 이런 지적사항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건축과장까지 보고하면 건축과장 결재로 위법 건물이 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 건축물 유형이 위에서 말한 6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금천구 건축가 서류상 확인된 위법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주에게 시정하라는 지적 사항이 취사시설 철거, 싱크대 철거, 단 2가지로만 건물주에게 통보됩니다. 취사시설은 주로 전기레인지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동이 간편하고, 싱크대 구조가 상부장은 벽에 부착되어 있고 하부장은 상부장 바로 아래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 상부장은 환풍기, 조명 등 각종 주방기구 보관 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장은 급수시설인 수도, 배수구, 거름망, 설거지하는 통, 주방기구 보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철거에 따른 시정은 상부장은 벽에 부착되는 상태에서 하부장만 철거하고 수도, 배수구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진상 안 나오게 조치합니다. 건물 주인이 시정 완료 서류를 구청에 제출할 때에는 취사도구는 이동시키고 싱크대에는 하부장만 이동시키고 상부장은 사진에 안 나오게 하여 사진 촬영한 사진을 시정 완료 보고서와 같이 건축가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은 시정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하여 시정 완료된 것으로 과장에까지 보고 결재를 받으면 불법 용도 변경된 불법 건축물이 시정 완료되고, 이와 같은 일이 건물 준공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본 의원이 부정질의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현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앞에 언급한 방법이 반복되는 것은 공권력이 무능력이고 구청장이 업무를 모르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규모 건물에 대해 매년 주택가에서는 1,100여 건의 10억, 건축가에서는 110건의 4만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형 건물은 앞에서 말한 대로 부과 못하는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 건물에 1년에 1회 내지 2회 부과토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이 한 건물당 최고 1억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부과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이유는 2014년부터 지적하였고 2015년, 2017년 봄과 이번까지 5번이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불법 용도 변경 사유는 6가지 유형으로 각각 건물마다 주차시설 설치, 싱크대 설치는 공통이고 개별적으로 한두 가지씩 더 불법 사유가 있지만, 불법 용도 변경 시정 지시할 때는 주차시설 철거, 싱크대
철거 두 가지만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행정 처리인지는 전부 다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로 제출된 120건이 불법 용도 변경 전 건물에 대하여 2016년도 기준으로 건축가에서 산정한 이행강제 금액이 연 67억 원이고, 본 의원이 2014년부터 거론하였으므로 2015년부터 정상 부과됐다면 135억 정도의 세원을 탈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202회 정기회에서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보고 직무유기로 인한 세원 탈루로 금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축가 직원들이 행정처리 실태를 구청장 본인은 알고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셋째, 구로 1, 2, 3 공단의 공지공제에 따른 문제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1공단 지역 아파트형 건물을 허가하면서 앞에 공개공지를 구청에 기부 체납함으로써 도로로 만들고, 건물 허가 시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포함이 안 되고 도로 점용료는 부과했습니다. 금천구청에서는 2, 3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하면서 공개공지 면적을 지상권만 설정하여 건축허가 시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포함시켜주고, 도로 점용료는 2015년까지 부과했다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부과치 않았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로구청의 경우는 대지 100평이고 100평 중 공개공지가 10평이라면 건축허가 때 대지 면적을 90평으로 간주하여 허가해주고, 10평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하여 도로로 만들고 도로 10평을 사용함으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금천구의 경우는 대지 100평이고 100평 중 10평이 공개공지라면 건축허가는 100평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 해주고, 공개공지 10평에 대해 금천구청장이 지정권을 설정하고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때 도로 점용료는 부과 않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의 도로 점용료 미부과 사유를 보면 서울시 도로 관련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에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천구청에서 공개대책으로 금천구 고문 변호사 6분에게 질의하면서 공개공지에 따른 도로 점용료로 질의 않고 다른 일반적인 사유로 질의하면서 도로법상 도로 점용료 부과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와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느냐 부과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질문하였지만, 변호사 의견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의견도 불일치되었고, 부과냐 미부과냐도 불일치된 상태에서 2016년도 56건에 5억 6천만 원, 2017년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2년간 11억 여원을 부과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까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 비슷한 사례로 구로구청은 부과한 사실로 미뤄볼 때 위협한 사례로 판단되며, 많은 주민이 주차지점에 따른 도로 점용료가 2016년 1146건에 9억 7천을 부과 징수되는 상태에서 위에 언급한 대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건축주의 편의만 고려한 행정인데, 이게 정당한 행정인지 본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였더니 재량행위로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68조에 따라 부과해야 된다는 회시가 있었기에 본 의원은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구청장이 예산 편성 실태를 국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금천구 문화재단은 2017년 하반기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에는 14개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천구 문화재단의 예산 편성을 보면 문화재단 대표의 연 기본급이 8천만 원으로 이는 강남, 서초, 영등포, 구로 등 14개 구청 중 제일 고액일 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문화재단 대표 및 직원들도 사고는 거의 없는데 우리 금천 문화재단은 금천시설관리공단 사례에 따라 수당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의 경우 사고의 평균에서 출발하여 매년 업무 실적을 평가한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서 14개 구청 중 최고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모를까 아무리 실력이 있는 분이라도 검증된 후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심의를 하는데 외압이 작용된 것 같아 주민께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한전선 부지, 롯데알루미늄 부지 등 금천구 핵심 지역으로 요지 중 요지로 이곳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금천구 발전이 시금석이 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역에 임대 아파트로만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 부지에 임대 아파트 건설하는데 관련 정부 부처나 토지주에게 어떤 협의와 역할을 하였는지, 또 위 지역이 임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 또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금천 발전에 필요한 개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천구청 내부는 협업, 민과 관은 협치, 민대민은 협치와 협업이 시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각종 지시사항 및 홍보물에 협업과 협치에 대한 사례 및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금천구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한 협업과 협치를 이룬다면 많은 일자리와 이윤이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그 실행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천구청장은 민선 5, 6기 구청장을 재임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임구청장보다 많이 했는데 금천구 고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 진학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자진 평가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흥일동 해처놀이터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아홉 번째, 금년 초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금천구 의회에서 세입분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가 누락된 세수를 구의원들이 발굴한 감사 기법으로서 구청장이 자진하여 누락된 세수를 발굴한 것은 전국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금천구 의원들이 주민들 눈에는 이종 활동사항이 미진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금천구 7대 의원은 세수 발굴만으로도 연간 유해경비 10억씩 4년간 40억 원을 유해경비로 사용하였는데 금천구 의원들이 사용한 예산 이상으로 세원을 발굴하였음을 국민께 보고합니다. 또 구조례 재개정도 열심히 하여 서울이 25개 그 의회 중 실적이 상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개발, 집행부 감시감독, 예산 집행이 적정성 등에서 미진한 부분은 더더욱 최선을 다해 시정하겠습니다. 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들 아울러 각 국별로 세입 초기에 추정한 액수를 밝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세입 등재 초기 활동에 협력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요구에 예를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동료의원인
김영섭 의원이 규정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평부에서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같은 의원이지만 존경함을 주민들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구청장과 구의원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고 위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향후 선거 때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 연시 24만 구민이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께서 금천문화재단 인건비 예산 편성건과 국별 세입 추진 내용 및 금년 미추진 금액에 대한 추진 예상액 관련하여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문화재단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서울시 14개 기초문화재단 중 13번째로 설립된 후발주자로 우리 금천구의 여건이 문화자원과 역량도 부족하고 재정력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 및 서울시의 공모사업과 매체내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자구적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약점과 위협 요인을 극복하고 우리 구에 걸맞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일상 속에서 국민 모두가 생활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인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봉이 서울시 14개 기초문화재단 평균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표이사의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향후 2년 동안 우리 구에서 펼칠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발자취 등 미래적 가치를 기대하면서 책정했던 것으로 14개 재단의 대표이사 연봉 평균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당 등 다른 인건비는 타구 문화재단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출범이 이제 갓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과 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금천구의 정체성과 지역적 매력을 잘 발굴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금천 문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지문화국 제2 추진 내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7년 10월 말까지 세입징수 현황은 31억 2,987만 원을 부과하여 29억 7,878만 원을 징수하였고 1,335만 원을 감액하여 체납액은 1억 3,773만 원으로 체납이율은 4.4%입니다. 금년 체납액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이 징수액은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1억 2,68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1억 8,405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4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974만 원으로 체납률은 21%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률이 좀 다소 높은 것은 생계 주거급여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한 한수는 152건에 대해 1억 8,405만 원을 부과하여 79%인 1억 4,4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부과된 1억 3,498만 원은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금 반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환수로 4,794만 원을 부과하여 18%인 8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 체납액은 3,974만 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고지 발송 및 동별 순회교육 실시, 문자 발송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 6,34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141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9,199만 원으로 체납률은 34.9%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 장애인 편의증진 보호관 과태료는 2017년 2,677건에 대해 2억 5,043만 원을 부과하여 약 64%인 1억 6,02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00건에 9,013만 원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10건에 906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무료 양로시설 입소자의 부양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명에 대해 390만 원을 부과하여 20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96만 원입니다. 미 추징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 및 토지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2억 1,21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3억 4,34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억 2,404만 원을 징수하고 1,335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체납은 600만 원으로 체납률은 0.3%입니다. 주된 체납 사유는 노래 연습장 과징금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 과징금으로 체납권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어게임 제공자 및 노래 연습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 시 과징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체납금을 완납 후 등록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몽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도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김영섭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각각 2건씩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에 관한 아케이트 보수와 고객 편의시설 증축,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12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장 250m 구간에 아케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비로 7억 8,900만 원을 지원받아 아케이트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비 2억 6천만 원으로 아케이드 빗물바지를 확장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경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아케이트 곳곳에 구멍이 뚫려 우천시 전파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등 상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내린 집중폭우로 아케이드 일부 구간이 누수되어 부비 1,000만 원으로 긴급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아케이트에 대한 상인의 보수 요청이 있었고 보수를 위한 견적을 산출한 결과 약 3억 5천만 원의 보수비가 소요되어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함께 내년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아케이트를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편의시설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국시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독산동 984번지 10호상에 지상 2층 규모의 상인의 사무실과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 편의시설이 협소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고객 편의시설이 증축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은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일명 문전성시 사업에 선정되어 약 3년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 상인 문화동아리 활동과 주말 상설 공연, 야시장 개장과 남문시장 다큐 제작 등 시장의 특성을 살린 문화 마케팅 사업을 통해 많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문시장 상인회에서는 문전성시 사업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상인회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기존의 문전성시 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해제될 것으로 예정되어 상인회와 협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예산 지출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다음 회계년도부터 5개년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홍보관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32조의 2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또는 공모 절차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방 보주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 사업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하여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매년 늘어가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인하여 구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아울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기능별 부서별로 합리적인 재원대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 과잉투자 사업 등 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지양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흥호동 주민센터 건립과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등 주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와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의뢰하는 등 단계적이고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 안정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자 하였으며 독산 분소지역 보건지수와 데이케어 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 금천의 미래를 위한 국민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총 83개로 11월 말 현재 완료가 44개이며 정상 추진 중인 38개이고 장기검토 대상은 1개 사업입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현재까지 집행액은 총 2,789억 400만원으로 여기에는 민간투자 1,16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513억 8,300만원으로 이 중 구비가 359억 100만원, 시비 3,675억 원, 국비 72억 6,700만원, 민간 자본이 1,4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들이 구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예부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해 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입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원 발굴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금 부과와 연계하여 공장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한 2,820건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용도로 정상 부과하고 있는 것은 1,099건이며 나머지 1,721건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1,721건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출장 조사한 결과 공장으로 정상 사용 중인 117건, 창고로 사용 중인 200건, 오류 중복 자료 123건을 제한 1,281건이 공장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 지수를 80%에서 117%로 변경하여 2017년 7월 정기분으로 1,281건에 3억 6,900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장 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나머지 과세 대상 5,074건에 대해 2018년 2월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현장 출장하여 건물 사용 용도를 조사 검토한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2018년 6월 1일자로 하여 7월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로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협업 협치한 사례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기업 간 협업 협치를 할 수 있는 연구 실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치란 민관, 기업, 의회 전문가 등이 힘을 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기와 공론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운영 방식과 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민관 협치 추진을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천의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15년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관 협치를 실현하였으며, 좀 더 체계적인 협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전담부서 설치와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금천구 협치회 구성 등 민관협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 중 주요 협치 협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양천 물놀이장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주민자원봉사와 인근 공장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의 민간 협치를 통해 원활히 운영되었으며, 이는 대표적인 민관 협치 사례로 2016년 주민이 뽑은 우수 정책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계곡 빗물 저류주 설치는 기피시설로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심하였으나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예방시설입니다. 기업의 협치 협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관내 나들가게 점포들이 협업 협치를 통해 홍보 및 판로 개척, 공동 세일전을 개최하고 공동 물류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의 취업 촉진 도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밸리 스마트 사업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한 등 다양한 협치 협업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금천구의 협업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기업 간 협업 협치를 할 수 있는 연구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협치 협업을 통하여 사업들을 추진한 과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되었습니다. 사업 결과 공유의 부족, 또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 갈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등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협치 매뉴얼 수립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서로 간의 소통 및 이해도를 높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간의 협업 협치 실행 방안입니다. 우리 구 주체로 KT와 연계하여 지밸리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관과 기업,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대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구와 지식산업센터, 고용서비스협회 등이 협업 협치를 통하여 찾아가는 1구대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일자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공동협력과 집단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 중앙회, 산업단지공단, 기업인 단체 등과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서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고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자료로 금년에 1년간만 부과한 게 4만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감사원이나 서울
5년간 추징을 해야 돼요. 보통 5년간 추징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위반 부담금 부과한 신뢰를 5년 동안 소급해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작년도 올해만 먼저 추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세법에서 요구하는 그 공장 기준이 그 공장주들이 생각하는 그 공장과 그 기준이 차이가 너무 있어서 좀 갈등이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부과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281건을 부과를 했잖아요, 금년에. 네. 그래서 따라서 그것도 이제 용도가 금년의 용도가 이제 뭐 지난 4년 전이나 5년 전에 똑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게 변경된 거는 교통위반 부담금 그 부과 자료를 보게 되면은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기타 취득세나 재산세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사하는 그거를 요구를 했더니 추가로 추징한 게 또 있거든요. 그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제가 이제 그 감사하는 그걸 해가지고 외에 또 자체적으로 또 추징하도록 한 게 또 있다고.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예외 뭐죠? 등록세, 취득세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취득세, 재산세, 기타 사유로 이 교통위반 부담금 재산세만 말고. 했고 등록세, 취득세는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시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저 개별적으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청에서 현장 나가는 업무가 교통위반 부담금, 그 다음에 세무일과에서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나가는 거, 또 건축과, 주택과, 또 지역경제과 그런 데서 현장 나가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현장 나가는 거를 개별적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 구청장은 한 분이잖아요. 물론 각 개별 법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시점 또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그걸 좀 더 조정해 가지고 한 번 나가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안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희가 검토한 적은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특정을 지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각 나중에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시간이 됐는데 본 의장이 파악한 결과 답변이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계속해서 모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산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떡수 역세권은 서울 서남부 관문 지역이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떡수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진행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계획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로 업무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6년 7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 건설 계획의 가시적인 진행 등 여건 변화와 개발 당위성을 강조해서 긍정적인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지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결정되어 있는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침에 물러간 통합개발을 이미 반영하여 주민 동의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60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여건과 개발 규모 및 개발에 대한 주민 공간의 형성 문제로 구체적인 개발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 제한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개발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빈주거지 발생에 따른 우거마 대책 및 조성될 공원의 추진 현황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및 공원부지 보상은 지난 11월 말에 완료되었으며 도로사업소 건립 위치인 거성 센스빌은 이번 달 20일부터 철거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주거지 우거마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시공사 및 사업관리단이 상주하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리 사랑공원이 조성될 진성연립은 10월 3일에 지상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철거 잔재물 반출을 완료하고 내년에 12,8억을 들여 수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은 2016년 2차례 주민설명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자, 체력 단련장, 음수대,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 둘레길에 조성된 운동시설에 대하여 불만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둘레길을 포함한 산림 내 운동시설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자가 수시 보수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 방법 안내는 비교적 시설 규모가 큰 포함 체련장, 삼익 체련장 등에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신체활동 리더를 파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시설에는 이용 안내판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활충 및 정비,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도에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마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둘레길 만남의 광장에 대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우리 구간은 관악순 구간 3.3km와 안양천 구간 6.5km를 포함하여 9.8km로서
2012년에 9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회차에 거쳐서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치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구 개의원님과 협의하여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 건축물 단속 점검 및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존 건축물 점검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민원에 의한 경우와 둘째 소방서 등 외부 기관에서 통보한 경우, 셋째는 건축법 78조에 의한 건축 행정통합관리비에 의해서 매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중공업지역 건축물 121개소에 대한 점검은 이 세 가지 점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 점검으로서 해당 건물주에게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안내 공문을 8월 22일자로 발송하였으며 7월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지역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하였고 지역 신문에도 기사화되어서 우리 구에서 안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린 생활시설 내 취사시설 싱크대 설치, 수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취사시설을 통칭하는 의미로 판단되며 점검 당시에는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위반 건축물 범위를 설정할 때 화장실 변기 설치와 비상구 등 통로 위반도 포함하였으나 비상구 통로는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고 각 실내에 설치한 화장실 변기는 건축법상 고시원 용도가 신설된 2009년도부터 허용되어 무단 용도 변경이 시정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각 실별을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취사시설이란 음식 재료의 가공 및 조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및 시설을 의미하는 바 조리용 화기와 배수대를 제거할 경우 취사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수납 공간과 실내 환풍기는 취사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접구의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공업지역 용적률 280% 60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96건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산동 디지털 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 및 이와 관련된 도로 조명료 미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가산 디지털 단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 관련 인허가 시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는 2000년을 전후해서 기존의 제조업 일반 공장에서 비제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건축물 대부분이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 밀도의 증가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이나 재정지원이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 근로환경 등 기반시설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인허가 시 공공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 방안 중 하나인 도로 확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기존 공공도로 중 기존 도도를 부족한 차도로 확장하고 도도는 대진의 공개 공지를 활용하여 걷도록 하면서 도도 구간 내 지하의 시설물의 합리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상권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에 의해 조성된 도로 확보 구간에 대해 최근까지 건축주 또는 입주기업의 도로 점용료 신청을 부과해 왔으나 최근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로 입주기업의 부당 과중 등 애로사항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 기반 시설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도로 확보 구간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점용료 부과가 재량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고, 그런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수 상황, 지밸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원활한 도로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 시설 지침에 의한 도로 확보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 5일 정책 결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구와 우리 구의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실무자가 구로 관련 부서의 유선 통화로 확인한 결과, 구로구에서는 자체 방침에 따라 종전에 이미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건축 허가 시 해당 부분을 기부 체납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도로는 우리 구의 경우처럼 도로를 확보하여 개선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로구에서 도로 점유를 부과하고 있는 구간은 이처럼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도로상 차량 진실 구간에 한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지밸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지적하신 도로 확보 및 전면문료 부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국별 세입 추징 내용 및 금년 미추징 금액에 대한 추징 예상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6개 부서 예산액은 9억 5,500만원이며 11월 말까지 부과액은 30억 7,600만원으로 증세액은 13억 2,800만원이며 체납액은 7억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용은 주택가는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 11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8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억 7,500으로 체납률은 31%입니다. 건축가는 무단 용도 배수선 변경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50건에 1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35건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에 1억 900만원을 체납되었으며 8건 600만원은 기간 미도래인 경우이며 체납률은 71%입니다. 체납된 7건 중 1건은 7천만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 2심이 현재 진행 중이며, 압류 처분 상태로 소송을 승소한다면 체납률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보훈녹지과에서는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해 가로수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1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과는 명의 신탁 또는 장기 미등기 위반에 대한 가징금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13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8억 8천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억 5,500만원은 아직 납기일 미도래인 상태로 납기일이 도래한다면 부과된 금액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국 11월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43%이며 이는 롯데캐슬 1차 사업 관련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처럼 금액이 높은 부과건들이
낙기 미도래인 상태로 추후 징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률은 22%이며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소송 승소, 독장 발부, 분할 납부 유도, 압류 처분 등을 통해 금년 최선의 체납액은 최대한 증식토록 하겠으며 미징수액은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전선 부지와 롯데알림 부지상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롯데알루미늄 부지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고 2017년 10월 31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남북 연결도로 신설과 벚건로를 확장하고 공원 내에도 부족한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토록 사업계획 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등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왔으나 민간 임대아파트 개념의 한 부분인 기업형 임대주택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주거 형태로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며 대한전선 부지의 계획 등인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수요자에 맞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알림 부지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8년 후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토록 변화를 추구하였고 앞으로 대한전선 부지는 아직 사업 제한이 되진 않았으나 종합병원을 포함한 산업부지와 기업형 임대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청년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은 소유 개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임대주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만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박미치 지하차도 공사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인정빌라 주민 민원사항 제가 5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다시 답변 주시고 지금 답변 중에 진성아파트 연립 철거했다고 답변 드렸는데 다시 답변 주시고 그 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가 팩트는 그 중에게 질문한 것은 거기가 임야 안쪽이고 주민 이동이 별로 없는 곳이라 방범 초소 건립해달라고 의원님을 답변 전하셨고요. 만남의 광장 조성은 저번 지난 1차 정례회 때 제가 국장님한테 결과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거 진행은 하고 할 겁니까? 그리고 만남의 광장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제가 앞에 답변 한번 적으십시오. 종합해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는 다음에 이제 공식국장에 답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진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동문서답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시정 완료 전 공문이나 사진을 봐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몇 년도 동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국장님 재임 때 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 것은 아직 네? 2009년
검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검토는 아직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서 부정질문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2009년도 서류는 아직 보지만 2009년, 2010년, 그럼 언제까지 보셨어요? 2014년 말씀하십니다. 국장님, 네. 또 다시 보겠습니다. 싱크대는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게 되면은 예?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으로 구성된다고 딱 나온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리저리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상판은 상부장은 해당 안 되고 하부장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법에 그런 사항이 나와요? 지금 싱크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취사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취사시설로 얘기한 게 아니고 취사시설 철거, 예. 싱크대 철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정지사항이. 예, 예. 그러면 취사시설 철거라는 거는 전기 난로로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국장님. 예. 싱크대 철거로 돼 있잖아. 네네. 그래서 싱크대는 상판과 하판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판만 분리돼 가지고 빼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얼만큼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청 가버님들한테 몇 페이지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국장님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엉망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하려는 거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국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답은 검찰에서 확인해 주겠죠. 또 그다음 도로전명료 관계도 그래요. 도로법 68조가 뭐예요, 국장님? 도로전용료 관계는 건설국장이 답변 넣은 아니 그것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국장님이 그 공기공지 해가지고 얘기했잖아. 1공단, 불호 1공단, 예. 금천 230단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답변을. 예. 했어요, 안 했어요? 불호하고 우리 구하고는 지금 여건이 다릅니다. 불호는 도시계획도로를 했고 우리 교회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상 감면해주는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 공지에 대한 도로는 도로법에서 정한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을 공개공지는 결정했다는 사유지입니다. 얘기예요. 사유지에서 도로조명료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8년도에 아니 2015년도까지는 왜 부과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곤란하고요. 보세요. 소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대한예선지나 롯데알루미늄에 임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술람화 방지 대책이 있다고 그랬죠. 술람화 방지 대책이 뭐예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그러니까 술람화 방지 대책은 뭐가 기업형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옛날 그 영구 임대주택 재개발 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 임대주택 있죠? 사업 그 아파트 단지 내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여기 건립되는 임대 아파트는 중산층을 위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뭐 30평대도 들어가고요. 아파트 평형도 크고 그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네. 그런 임대형 기업형 임대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예, 예. 기업형 임대 아파트도 건립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청년주택도 거기 건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한 사항은 예. 그렇게 결정될 때까지 구청장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토지주하고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정책당국에 두배 가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지.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한 사항이 뭡니까? 국토부에서 어떤 사항을 협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롯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예, 예. 그 국토부에서 그 지정했잖아요. 네네. 그거 할 때까지 뭐 했냐고 구청에서는. 그거 찬성한다고 가서 협의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에서 혼자만 지정한 거예요. 구역 지정은 국토부에서 한 거고요. 아니 글쎄, 네네.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토부에서 지정하기 전까지 구청장이 한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롯데알루미늄 부지에 대해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 구청장은 그러면 그런 아주 그런 이 금천구 롯데알루미늄이나 대한전선 부지 이런 데는 실질적 요지 아니에요. 네. 그걸 그렇게 할 때까지 구청장이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업 주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건로 확장이라든지 남북도로 그런 거는 우리 그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그 문화시설 확충도 우리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 승인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법률 자문하는 거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법률 자문한 것에 대해서는 뭐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국장님이 답변. 도로 조명료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행정까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 구로 2공단, 구로 1공단, 금천 2, 3공단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거기에 정책 협의해가지고 예. 도로 점용료를 면제시켜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 난 보충 질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무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로구에서는 우리 2005년도에 우리가 보세요. 그 도시기반 다른 건 내가 시설 이미 얘기했잖아. 다르다는 거는 국장님 질문에서부터 다르다고. 왜 다른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뭐 또 그거를 뭘 답변해.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이 도로 감면해주면서 도로법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 자문을 몇 군데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고문 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그 당시는 6명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몇 사람이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하고 답변했어요. 아까 의원님 답변에서도 질문에서도 재량행위라고 말씀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법에 질의를 했다고 다시 그러니까 금천구청에서 한 행태를 보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까 의원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재량행위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니 글쎄 네. 근데 고문 변호사한테 질의한 거는 네. 일례를 들어가지고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답변이 따로따로 왔다고. 6명이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4명이 재량행위로 왔습니다. 그러면 네. 재량행위고 기속행위가 2명이다. 그다음 부과돼야 되느냐 부과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기존 보도를 차도로 이제 확보하고 아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중부과라는 거죠. 자기 대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토지주에게 그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과중한 부과다고 정책회의에서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여기서 국장님하고 지금 그 아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 중 신안산선 건설사업 가이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출발하여 KTX 강릉역을 거쳐 우리구 시흥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2km의 강력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 구간은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2018년 착공 시 2023년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자 운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 4월에 민자사업 계획 평가 등 2단계 검토를 통해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투자자 중심의 민간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공사의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명시한 시공참여 확약서의 해석 문제로 시공참여 확약서를 불성인 처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후 재고시하여 2016년 12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를 재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 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재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개반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역 특수역명을 남서울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 주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신설역이 기존역과 한성하여 건설 시 기존역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을 일단은 확인하였습니다. 신설역의 역명 결정은 우선 개통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공사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특수역 역명 변경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미지하차도 개통 지연 및 주민민원 대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 등 지하차도 상부 공간 활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 순환도시속도 건설 1단으로 시행 중인 시흥삼동 남북간 연결도로인 방미 지하차도 사업계획으로 간략히 설정되어 있는 지하차도 연장 121m, 도로 폭은 11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당초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은 2017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 수용에 따른 협의 보상이 일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회의회 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재결 보상금 지연 및 철저상가 이주 지연으로 개통이 지연됐으며 현재 지하차도 공사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방위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인접빌라 차량 진출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민원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시공관계사와 주민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소음, 진동 저감,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및 안전정원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정빌라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차량 출입구 개선, 주차장 포장, 보도 조성, 담장 정비는 시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주민 요구사항 전부를 반영해 주겠다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흥오동 경조대왕 행궁길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흥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시흥오동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빗물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마을 공동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오동 지역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린 파킹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12개동 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사업 추진 가능 대상지에
사업 공고와 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교대왕 행궁길은 백산 초교와 초교 및 자연유아 어린이집 포항도로 2009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되었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대거 탁선되어 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구역 기반시설 확보 등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탑골로 자동 연수 살포장치 현황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이동 탑골로 언덕길은 강서시 취약 구간으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자동 연수 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탑골로 시점에서 벽산 3단지 아파트 정문까지 약 430m 구간에 자동 연수 살포장치 및 30개의 분산호재를 설치하여 10월 시험 가동을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24일 강서시 원격으로 염수를 분사하여 강서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탑골로 구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 구간 광원 교체를 실시하여 기존 노후 광원을 LED 60W로 43등 교체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급경사 코너에 갈매기 표지판 장비소와 도로 반사경의 추가 설치로 운전자의 시각을 확보하여 시선을 유도했으며 횡단보도 일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18년 제설 대책 시 자동 염수 살포장치에 의거 초동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지하철 진행 상황과 개통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전철 건설사업 계획은 박만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 현재 추진 상황과 개통 전망에 대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절 건설 사업은 2010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가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민간 사업자를 우선 시청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시공참여 합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공참여 합약서 내용에 대하여 불성인 처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 요청 대상자 자격을 최종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설전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후 재고시하여 2016년 12월 6일 오늘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 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고 1단계 적격, 사전 적격 심사, 2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등 단계별 접수 과정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본 계획상의 16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정거장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 소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대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개방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진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일동 혜태놀이터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상 노후화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일부는 전통시장과 혼재된 형태로 고저 단차가 심한 구름지대가 많아 주차장 건설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간대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제안으로 작년 서울시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기준이 완화되어 3,000평방미터 이하 소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따라 관내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현대시장과 인접해 있고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태태공원이 시범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되어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상부 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주차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으로 사업비의 80%를 시비보조금으로 확정하여 2018년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본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인접 상하빌라 다세대 주택에 공원 일부 점유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인접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당초보다 공원 및 주차장을 43면에서 60여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추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인접 다세대 주택 소유주 12세대의 의견 수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 및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태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저번 2년도로에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고 교통시장이 인접하여 주차난이 가정되고 있는 시흥일동 해당 지역에 주차장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전건설국 6개 부서 세입 징수 추진 내역과 내년도 예산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까지 안전건설국 회계 수입 내역은 당초 목표 예산액은 55억 705만 9천원이며 부가액은 48억 845만 9천원, 징수액은 36억 425만에 체납액 12억 247만 5천원으로 체납률은 25%입니다. 이중 교통유발 부담금 16억 원 12월 중에 부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미징수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추진액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12억 247만 5천원이며 가년도분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관련 부서 간 협조하여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관련 가태료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시 20% 경감사항 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진 의원님께 아까 말씀하신 공개공기 관련 도로 증빙서 부과건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 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진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환경 국장님도 지금 공개공지에 대한 점유료 관계, 도로점유료 관계를 지금 국장님한테 자꾸 넘겼거든. 그런데 지금 저는 국장님들 답변 태도가 우리 부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답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있다면은 청장님을 앞에 세우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부부청장님이 계시니까 예의에 어긋나고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지는 몰라도 도시환경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따른 시정 완료 서류를 검토했냐고 그랬더니 2014년도부터만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해당되는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도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정질문하고 사전에 자세히 세세한 거를 예상질문을 또 보내드렸고 답변하는 태도가 2014년 이후만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검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입니까? 부청장님, 이런 국장이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의원을 뭘로 보는 겁니까? 부의장님,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금천구 회의 규칙이 어긋나고 부당한 줄 압니다. 알지만
국장님들이 예? 너무나 이 부정질문 답변하기 오기 전에 하는 행위가 검토한 행위가 그렇고 우리 건전안전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추후에 답변한다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아직 파악이 미치 못한 관계로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제가 구로구청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까지 다 줬어. 구청 과장님들한테 구로구청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이거 구의원이 거기가 받아다가 예? 오직했으면 제가 줬겠어요. 제대로 하라고 행정을. 근데 뭐예요? 핑퐁 치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를 물어봅시다.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도로법상 감면 사유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감면 사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제가 실컷 파악을 해서 보고 이게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 국장님들이면 안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도로법에 한 도로세정료는 뭐 당연히 저희들은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요건에 맞는지 아니면 특별한 또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법상 그걸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감면 사유가 딱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공개 공지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 감면 사유가 도로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의원님 아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때 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그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정책 결정을 법상 하는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있는 문제지. 걸로 듣긴 했습니다. 구청장이 도로법을 위반해가지고 할 권한이 없다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부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면 안 돼요? 예, 회의 규칙상 연에서 2회 이상은 질문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추후 구두로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그 공개공지 관련 그 도로세정 관련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튼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뢰를 범했다면은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국장님들 태도가 너무나 주민대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듯 이런 태도에 제가 놀랐습니다. 예, 저도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튼간에 추후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공하신 박창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께서 주신 행정기육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행금공원과 연계한 시흥오동 동청사 신축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시흥오동 청사는 준공 30년이 도래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과 자체간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흥오동 자원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등 주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 복지 행정의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문 용역사를 통하여 권리타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회문화적 요인과 교통지리적 요인 등 입지 타당성을 종합평가한 결과 시흥동 910-5 일대를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2017년 7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자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9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 신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흥호동 신축청사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8월 중 착공하고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의 세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 등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흥호동 주민들의 의견과 시흥행궁 보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주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흥행궁 전시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자긍심과 시흥행궁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흥호동 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이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이동 주민센터는 금천구 독산로 179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924 평방미터 규모로 마을도서관, 카페,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의 주민 공유식 공간과 자체관을 배치하여 독사이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력소 개념의 청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물로서 2018년 4월 말에 준공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기간은 2018년 3월 1일이었으나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정화기간 및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 공사기간을 60일 연장하였으며 공사감독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체력단신 물품은 독산이동 및 주민자치회 등과 사전 협의하여 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 구매 운영하여 품질 및 관리가 검증된 국내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독산이동 주민센터는 2017년 11월 28일 정민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청사 활용도의 보강 비용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결정하고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설 및 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5, 6기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 6기 교육 관련 예산이 전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도 교육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선 5, 6기 교육경비 예산은 25개구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22위에서 24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에서 처음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 청소년, 교사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면서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학생들의 학력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사설교육기관에서 2010년도와 2015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하위권 학생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위권 학생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4.6%포인트 증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위권 학생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 5년 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우리구의 감소 비율이 자치구 중 2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 5, 6기 우리구 학생들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리마을 보건지소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과 중축하는 5층의 면적을 확대하여 4층과 동일 면적으로 하여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르신 인구 및 의료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흥 3동 지역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박리마을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위치는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82에 소재하고 있는 시흥 3동 청소년 독서실 건물로서 4층 257.75평방미터를 개보수하고 5층 152평방미터를 수직 중축하여 약 124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8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24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설명회를 시흥 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민 의견과 주민 공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이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 설계 의뢰 및 공사 발주와 착공, 18년 10월 준공과 더불어 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18년 8월에 필요 인력을 사전에 채용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 확보는 총 5명으로 보건의료과장이 지소장을 겸임하고 정규직 간호 6급이 총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2명 등 총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시 필요 시에는 보건소 인력이 수시로 출장이나 파견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시흥 3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5층 중축 시 4층 크기와 동일하게 확장해서 주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리마을 보건지소가 건립될 경우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취약계층 재활보건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 상담실, 재활운동실, 치료실, 보건교육실, 건강식생활 스튜디오, 주민 공유 공간 등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 종합병원 건으로 계획 중인 건축물 층수와 병상수, 의과대학 인수와 관련하여 진행 사항, 관내 의료기관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명기 의원님과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병원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 연장선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인 측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계획 중인 건축물 층수와 병상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초기에 700병상으로 계획하여 기본 설계 영역 중에 있고, 대지 면적과 용적률을 반영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이동거리,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건축을 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병상은 20층 아래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 이상은 사무실, 연구실, 벤처 연구기관을 넣을 예정에 있다 합니다. 의과대학 인수와 관련하여 진행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2의과대학, H의과대학 인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현재 S의과대학 인수를 위해 해당 학교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으며, 이 경우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완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하고 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 내용이긴 한데, 시설 규모, 우수 의료진 확보, 전문 진료 과목 수,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 구축, 지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등 관내 양적, 질적 의료 서비스를 제고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내 의료기관의 부정적 효과를 내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의견 수렴을 하여 법인 측에 전달하고, 네트워킹하고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여 관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주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형 인류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별 세입 추진 내용 및 금년에 추진치 못한 내년도 예상 추진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2017년 10월 말까지 세입 징수 현황은 6억 2,374만 원을 부과하였고, 6억 1,548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8.7%를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징수 현황을 보면 보건의료과는 3억 72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1억 1,731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151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1억 9,916만 원을 부과하고 1억 9,671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8.8%를 징수하였습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 과태료 부과와 야간 단속 시행 강화로 세입 증대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저하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체납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과태료 사전 납부 시 20% 경감 혜택 안내 등 지속적인 납부 동료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7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 부분이나 현재 추진중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의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제2차 정례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